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4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크립토 모닝은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 녹색빛 짙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인360 페이지로 시작하고 계신데요.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 상승하면서 짙은 녹색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점유율 4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정말 짙은 녹색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 상승세를 두 대장주가 이끌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7거래일간 8%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프도 조금은 상승 쪽으로 탄력을 붙이고 있는데요.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주간으로는 여전히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7거래일 그래프 현재 밑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그 밖에 바이낸스 코인이나 카르다노, 도지코인, 리플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주간으로는 갈 길 먼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상위권의 디지털 자산들 오르고 있지만 주간으로 역시 하락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업비트에서도 8%가량 오르면서 현재 4,491만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2위는 세타퓨엘이 기록하고 있는데 636원, 29%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스트라이크,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등이 상승 탄력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주요 뉴스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이슈는 바로 앨런 머스크였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입을 열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발언을 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긍정적인 발언 나오면서 시장 상승에 좀 도움을 준 모습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 중에서 마그다라는 사람이 시그니아 금융회사 대표인데요. 앨런 머스크를 비판을 한 거죠. 비판을 한 이유는 가격 조작을 했다. 그래서 여러 트윗을 올린 다음에 가격을 올려놓고 고점에서 팔았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테슬라는 한 10% 정도 갖고 있는 거 판 거 맞고, 네, 그렇게 판 이유는 시장을 움직이지 않고도 손쉽게 비트코인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다고 했는데 일단 청정에너지를 사용해서 채굴할 수 있다는 그 미래의 트렌드가 확인이 되면 한 50% 정도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비트코인 거래를 결제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표인 마이클 세일러와 함께 앨런 머스크가 미국의 큰 채굴자들을 모아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움직임을 주도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이후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라고 포브스는 짚고 있는데요. 이 채굴 집단의 구체적인 목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 채굴자들이 글로벌 컴퓨팅 파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안 되지만 어쨌든 노력을 한다라고 밝혔고 뭐 일각에선 비판도 했습니다. 탈중앙화가 목표인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웬 중앙화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이런 최근에 일련의 행동 끝에 오늘 비트코인 결제를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면 다시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과 함께 비트코인 10% 미만밖에 안 팔았다. 이런 입장 표명도 함께 나왔네요. 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캐나다 퍼퍼스 ETF가 5월 중순부터 다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다시 바닥에서 사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바이비트 자료를 보니까 지난 2월 출시된 캐나다의 퍼퍼스 비트코인 ETF는 6월 13일자로 누적 9,692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지난 7거래일 동안 284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양은 늘고 있다라는 자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단기 가격 하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기사에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의견 하나가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가 더 많은 투자자들을 비트코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디지털 달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달러의 출현이 비트코인을 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크 소넨샤인 그리고 오스프리 펀드의 그레그 킹이 CNBC에 출연을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의 디지털화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몰릴 수 있다. 비트코인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둘 다 비트코인 펀드 출시한 회사인데요. 정부가 자금 공급에 대해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력을 갖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밝혔고요. 가격에 대한 전망도 내놨는데 4만 달러 위까지 가면 그 후에는 계속 상승을 할 거고 단기에 하락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강세라는 게 내 견해고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이건 매수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의 미결제 약정을 갖고 이더리움 옵션 만기일이 6월 25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이 14일이니까 한 보름 미만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자, 6월 25일 15억 달러 규모 미결제 약정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3월 26일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30%가량 규모가 큽니다. 그때도 가격이 5거래일 동안 17% 하락을 했었고 그 후에 이더리움은 다시 56%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주목이 된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같이 짚었네요. EIP 1559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수단이었어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채굴자들이 반발이 심했고요. 이걸 한다니까 결국 EIP 1559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가스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더리움 가스 보고서도 코인 매트릭스에서 나왔었죠.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은데 채굴자들이 반대를 했고 또 이게 실효가 없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도 나온 가운데 후에 비자가 이더리움을 거래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베를린 하드포크가 4월 15일에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면서 가스비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옵션 거래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콜옵션을 통해서 만료일에 정해진 가격으로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콜옵션 같은 경우는 보통 강세장을 대비하는 성격이고 풋옵션은 가격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체결을 해놓는 건데 보시면 2,200달러 이상으로 콜옵션이 많죠. 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200달러 이하가 되면 73%의 이 콜옵션은 무용지물이 되죠. 행사를 안 할 테니까요. 반면 대부분의 풋옵션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2,100달러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격이 이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또 이 풋옵션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2,200달러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는 이 가격 위여서 크게 양측 모두 불안한 것 같지 않지만 3월의 사례를 기억해 봐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더리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뉴스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일정 짚어볼게요. 네, 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